네, 줌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한파를 뚫고 오신 아주 귀중한 세 분 계십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에 술들 많이 드시죠? 남들과 똑같이 마시고도 그 다음날 쌩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술 마시기 전에요, 그 콩나물이 들어간 안주를 좀 많이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달걀 후라이도 반숙으로 된 거를 몰래 시켜가지고 몰래 그 계란 노른자만 딱 드시면은 그 다음날 아주 쌩쌩하시고 아주 많은 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늘 꿈꾸지만 돈이 없는 저 성금이지만 오늘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네, 오늘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주 또 좋은 팁까지 주셨어요. 그래요. 콩나물과 네. 계란. 근데 계란은 꼭 그렇게 몰래 먹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네네. 따로 이게 안 나와요, 안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한테 살짝 네.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 한 개만 해주세요. 이렇게 어. 하던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다. 네. 그럼 그분들 위해서 두어 개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성금 씨만의 노하우인가 봐요. 그런 그렇죠? 것 숙취 같아요. 해소를 위한. 네네. 좋습니다. 역시 회식 자리에서 잘 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떻게 송년회, 신년회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조현복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의 틀을 만들어줄 현장 정보가 조현복입니다. 네. 네. 역시 술자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으신지. 나만의 뭐 숙취 해소법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나만의 술자리에서 이 술을 많이 먹지 않는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물을 많이 먹습니다. 오. 물을 한 1리터 정도 먹습니다. 아, 술을 마시면서 같이 예, 물을? 술을 마시면서 그게 좀 노하우입니다. 배부르시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깡술인데? 예, 잘못 먹다가 소주도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물인 줄 알고. 예, 물인 줄 알고.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전에 회식 자리에서 네. 술 먹다가 갈증이 너무 많아서 물컵에 자꾸 쭉 들이켜 마셨는데 소주가 아이고. 누가 뱉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아이고 참나 잡히기만 하면 지금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은 또 우고 올라오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유근원 창업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뱉어놓은 게 저예요. 제가 이제 술 마시다가 네. 좀 힘들면 네. 그 술을 좀 물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이렇게 뱉고 이렇게 해서 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 유 정말 힘들 기자만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술 잘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술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안 되는 어쩔 자리도 수 없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얘기 네.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술 억지로 강요하는 맞아요. 그런 문화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소장님. 오늘은 스터디 카페를 예.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그 조용하고 그 밝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면 이제 영어 감상, 세미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다목적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그 뭐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카페 모임으로 그 대규모 인원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스터디 카페, 학생들을 위한 카페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스터디 카페.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이게, 들어봤고 예. 북카페는 들어봤는데 스터디 카페는 처음 들어봤고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네 분은 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먼저 서진 씨.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대학로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대학로와 강남역. 왜 영토라고 있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왜 차도 마시고 스터디도 하고 밥도 먹을 수 모임도 있고. 갖고. 그래요. 그쵸, 그런 것들 아시죠? 그 영토. 네, 그 영토. 네, 그 거기가 영토. 스터디 카페였군요. 네네. 아, 저 가봤네요. 근데 공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우리 기자님은 가보셨나요? 전 뭐 살죠. 스터디 공부하니까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살죠. 자, 우리 소장님은 저는 그 네. 종로에 그 영어 학원에서 같이 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칸막이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좀 잠도 조금 이렇게 잘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기자님은 거기서 왜 살아요? 아마 여러 가지로 창업 같은 거 구상할 때 네. 여러 멤버들이 모일 때 이제 적당한 회의하기도 공간이 없으면 좋고. 그런 데가 맞아요. 제일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쵸. 아예 독립적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우 씨는 뭐 저 가본 적 같은 없을 것 경우는 같아요. 강남역에 네. 그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회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갔더니 너무 좋은 게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걸 막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막 자장면 같은 것도 시켜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도 먹으면서 뭐 회의할 수 있고. 좋네요. 그 다음에 낮 시간이 시간대를 잘 맞춰가면 거기에 방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뭐 이렇게 안 오신다던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르고 연습할 수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네.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은 매출이 예.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으면은 뭐죠? 카페면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공부와 카페의 만남 일단은 산만합니다. 굉장히 산만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스터디 카페와 일반 카페의 분명한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반 카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음료를 주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건데요. 스터디 카페는 자리를 먼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음료가 위주가 아니네요. 음료가 PC방처럼요? 위주가 아니죠. 네, 미리 자리를 예약을 하고 예. 음료는 이제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게 이제 그럼 자리값을 받는 차이점이라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당구장이네요. 당구장 시간으로 또 아이들로 상대로 하면 키즈 카페고. 놀이방, 놀이방이고. 네. 그렇죠. 어른들은 이게 이제 당구장. 자리별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부스별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6명 이용할 수 있는 곳, 2명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적당한 시간에 비용을 내고 몇 명이 이용하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비용을 받는 거죠. 아마 이제 예약제로 또 그렇군요. 운영이 되거나 할 텐데요.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럿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터디 카페에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빌려주는 게 가장 주 목적이네요. 예, 요즘에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그다음에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모임 전문 공간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뭐 시간당 뭐 1시간에 뭐 5,000원씩 네. 그런 식으로 좀 빌려주는 형태와 그리고 좀 월 단위로 좀 빌려주는 형태로 그 공간 대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굉장히 그 모임 공간 그런 카페가 굉장히 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기자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사가 될까? 왜냐면 뭐 공부는 집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집중력이 향상될 텐데 그렇죠. 저도 좀 산만할 것 같아요. 굳이 왜 여기서 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그 1등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의구심이 들만해요. 집에서 이제 1등 하는 사람 주로 집에서 몰래 공부하는데 저처럼 이제 10등에서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여러 명이 모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정보를 주고받고 네. 뭐가 시험에 나오냐 뭐 이런 거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공공도서관 수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759개 정도 공공도서관 수가 있는데 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한 도서관 수에 그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수용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6만 명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거죠. 좀 그러다 모자라다, 보니까 이거. 이제 네.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렇게 자리를 빌리는 이런 스터디 카페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스터디 카페가 가만히 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 그게 집중력이 높아지겠어라고 했는데 예. 이게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보다 그쵸. 이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예. 공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하기에는 딱 맞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도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네네. 아나운서 준비생들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래서 네네. 스터디 늘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줘야 되고 같이 하면은 조금씩 공부를 해가도 네네. 또 모이면은 여러 가지를 또 함께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참 그렇죠.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요즘에 인터넷 발달하면서 정모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맞아요. 예. 그 정모 같은 걸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 바로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요즘에 그 명동에서 그 대기업 브랜드 중에 이제 코스피, 그 커피 플러스 오피스, 그 업무랑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 편한 소파,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스터디에 의한 공간을 좀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그 대학로에서 그 지하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같이 하는 그 유명한 방송에서 같은 스터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스터디 카페도 이제 뭐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 뭐 강남역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대학로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스터디 카페도 자기들만의 어떤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방음 장치가 잘 돼 있는 곳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각종 그러니까 기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빔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뭐 노트북,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환기도 잘 돼야 되고요. 이런 장비들이 좀 갖춰져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차이점이고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 그렇겠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딱 좋은 장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이네요. 예, 사무실 한마디로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 네. 네. 성금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 우리 왜 카페 가면 네. 이게 카페에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그걸 라고 정말 여쭤봤죠. 스터디 카페를 찾아다니시면서 물어보신 건가요? 저희 작가님을 시켰어요, 제가. 이번에는 카페들을 좀 다니면서 좀 물어봐라.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왜 카페에서 그러게요. 공부를 할까요? 서진 씨. 저는요, 네, 왜 하셨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딴 게 하고 싶어져요. 자꾸 눕고 싶고요. 네. 자꾸 TV를 틀고 싶고. 안 하던 청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서 저는 그래서 일단 카페에 나가면 뭐 짧게 2시간이라도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도서관 가죠. 도서관보다는 카페가 음악도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는 예. 연인끼리 같이 데이트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좀 찾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는 분위기니까 네.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고 네. 싶어서. 뭔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좀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읽으면서 네. 컴퓨터도 조금 이렇게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노트북도 예. 좀 하면서 셀카 딱 찍으면서 나 커피 마시면서 공부해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요즘 네. 그 추세가 네. 숙제라든가 시험 추세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그렇죠, 명이 그렇죠. 상의해서 뭐 같이 토론하고 그렇죠. 내지는 같이 탐구해서 조별 얻어내는 과제도 숙제가 많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이런 카페가 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왜 카페를 많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아까 좀 서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집중력이 좀 산만함의 어떤 집중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어서 좀 카페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도 예. 공부하면요. 저도 네. 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좀 장점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저희 이야기가 랭킹에 나와 있나요? 있긴 있어요. 오늘은 좀 있긴 다른가 봐요. 있어요. 오늘 좀 기대되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네.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왜냐면 저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네. 우리는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는 없죠. 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유 4위는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래요. 사실 뭐 그쵸. 커피 한 잔 4,000원, 5,000원 네. 정도만 시켜놔도 오래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요. 그렇죠. 네. 진짜 이 카페 주인만 속에 애간장이 타 녹아 내려가는 거죠. 좀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네요. 테이블이 네. 빨리 회전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그 카페 종업원이 옆 테이블을 계속 닦고 네.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갈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뭐 괜찮을까요?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여쭤보죠. 네. 내가 카페에 제일 장시간 오래 앉아 있었던 시간 짧게 한번 여쭤보죠. 서진 씨. 저는 한 4시간까지 4시간? 4시간. 엉덩이가 아파서. 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책 봤죠. 책, 왜 책 만만하면 봤어요. 책이야, 그렇죠? 4시간 10분 정도 있었어요. 4시간 10분. 10분. 네, 서진 씨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다. 아이고. 재미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기지 못할걸요. 그렇죠, 성우 씨요. 네. 저는 오픈할 때 들어가서 네. 클로즈 때, 문 닫을 때 나왔습니다. 마감 시간에. 정말요? 네, 네. 왜요? 알바하셨어요? 아니요. 촬영을 했는데, 우리 촬영은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렸는데, 처음에 새벽부터 가서 기다렸는데, 끝날 때까지 촬영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 야. 거기다가 거기 종업원들하고 친해져서,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옆 사람한테 이거 치우는 법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카페 없었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네요. 뻔했어요. 저 저희가 네. 돈을 이렇게 벌어요. 그렇죠. 어쨌든 어렵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나온 랭킹 저희가 일단 공감할 수 있고요. 다음 네. 한번 알아보죠. 3위! 네. 도서관 자리 다툼이 치열하니까, 거기 제 자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아까 저도 싸워봐서 알아요. 네.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그리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가잖아요. 좋은 자리에 꼭 뭐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펜 하나,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도서관 수가 모자르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공감이 됩니다. 네. 2위는요, 아까 네. 서진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눕고 싶어.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이게 카페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또 낮에 한산한 시간에 가면은 음악도 있고 잔잔하면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 예전에 생각나네요. 도서관에 가서 네. 어머니, 아버지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집이 조용한데 왜 도서관을 가느냐 그러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책상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는 거 네. 있잖아요. 저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너무너무 잘 돼요. 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그 책상을 2개
사다 놓으셔갖고 제가 친구와 몰래 놀려고 했던 꿈은 산산조각났죠. 그 후로 도서관은 절대 가지 네, 못했다는. 그래서 집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잤다라는 기억 강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대망의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유 1위는요. 대화하며 공부하고 싶어서 절대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요즘 뭐 조별 과제 조별 이야기도 과제. 많이 하셨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과제들. 네.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런 공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랭킹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스터디 카페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볼까 해요. 네네. 자,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어떤 컨셉 만들기인데요. 일반 카페와 다른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노래방 같은 그 방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주방과 함께 4인이 이제 4인 기준으로 한 스터디룸 컨셉이 필요합니다. 아, 4인 기준이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네. 뭐, 그 금액적인 부분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방음 설치도 좀 방음 특별히 설치도 해야 있고,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기구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권은 어느 쪽이 좋을까? 아무래도 스터디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대학가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이 스터디 카페는 장소마다 컨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목동에 이를테면은 스터디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고등학생 위주로 독서실 개념으로 독서실 카페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독서실 다닥다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우아한 분위기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부모들도 좋아하고요. 또 이제 그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보통 생기면 제일 좋거든요.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적합하고요. 네. 대학가 주변은 역시 학생들 동아리 위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타운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창업 비용은 보통 이게 198m 제곱, 그러니까 60평 기준으로 2억 5천 정도 비용이 들고요. 네. 한 700만 원 정도 그 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가가 아니어도 목적에 따라서 상권이 다양하고 또 목적을 다르게 하면 충분히 차별화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60평에 예. 2억 5천 정도? 그거 굉장히 비싼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카페는 60평 정도로 프랜차이즈에서 하면 제시한 금액이었고요. 네. 제가 확인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이 700만 원 정도 나와준다면 뭐 괜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창업이 네. 이 스터디 카페 창업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나 준마렐라 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는 준마렐라 분들이 저 스터디 카페 괜찮은데 창업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또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여태까지 얘기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운영 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숨겨뒀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솔하게. 진솔하게. 간접적인 굉장히 어떤 서복 씨가 딱 만지니까요. 두려워하시네요. 네. 때리는 거 아닙니다. 경쟁자 같아요. 네네네. 우리의 경쟁자는 그 일반 도서관이 경쟁자입니다. 이제 네. 경쟁자와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어떤 운영의 전략입니다. 냉장방 시설, 노트북, 빔 프로젝트, 프린터 사용 같은 그런 어떤 스터디하기 좋은 어떤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운영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빔 프로젝트까지 있으면 진짜 거기서 PT까지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말 뭐. 요즘은 그 PT 연습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PT 연습할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집에서 이런 할 데서, 수도 없고요. 집에서 어떻게 할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근데 지금 이런 데서. 구직자분들께서 네. 지금 면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생 면접도 있는데 네.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T 면접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PT 면접을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정말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기기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네. 외에 다른 스터디 카페에 없는 추가 서비스가 있다면 조금 입소문이 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예, 원래 이제 그 온라인 카페,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카페 구성원들이 밖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갈 만한 데가 없어서 생긴 게 이제 이런 모임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 동호회의 특색에 맞게 그 세팅을 하면은 자연히 성공 확률이 높고요. 뭐 보통 이제 그 이런 카페들은
디테일한 게 중요합니다. 강남의 어떤 카페, 스터디 카페 경우는 화장실에 휴지통을 이렇게 손으로만 싹 스치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뒀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외의 것에서 조금 차별화를 뒀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젊은 학생들이 오는 곳이니까 어떤 차별화되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맞아요. 것들 또한 입소문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스터디 카페 이 가만히 보면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카페나 뭐 술집 뭐 이런 거 하면 진상이라는 걸 맞아요. 꼭 만나는데 예. 여기 공부를 하기 위한 아주 건전한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창업하기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소장님? 예,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식 시장이 한 7대3 비율로 외식업이 7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적인 어떤 공간 대여와 그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관련된 거를 좀 활용하시면 어떤 준마렐라 분들이 또 섬세함을 많이 발휘하셔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성공을 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는 더 섬세하고요. 그렇죠. 더 디테일한데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사실 그거거든요. 네.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디테일한.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빔 프로젝트를 쓰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빔 프로젝트는 뭔가 좀 전선이 나와 있는 모양보다 좀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렇죠. 예, 기기도 왠지 새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늘 닦으시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스터디 카페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말렐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스터디 카페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이 창업을 하면 참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 분야는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놔도 몰라서 안 오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이걸 홍보를 잘해서 예약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회전율을 높이느냐가 성공 요소인데요. 네네. 얼마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테일한 그 감성을 가지고 고객을 입소문 통해서 유치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래요. 한마디 해주시죠. 예, 스터디 카페나 커피 전문점은 좀 담배를 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서부터 148평방미터, 45평 이상서부터 이제 흡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좀 벌칙금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서부터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게의 주인분들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 예, 맞습니다.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빵이랑 그다음에 커피 관련된 거는 좀 국가에서 좀 진행하는 어떤 교육 관련된 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운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여성분들이 하기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쵸. 예. 그런 창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일반 카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차별화해서 스터디 카페에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요. 그렇죠. 끝날 때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주말렐라 랭킹의 성금 씨가 오늘부로 잠깐 자리를 좀 비우게 됐죠. 그렇죠. 지금 예. 뭔가 다른 곳에 돈 벌러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네. 성금 씨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네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떠난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준마렐라의 도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년 2월 9일까지 신도림 프라이마트홀에서 투니쇼라는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2월 10날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건 어쨌든 이제 성금 씨 말이고요. 저희는 그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성금 씨가. 네. 자, 어쨌든 그동안 네. 수고해주신 성금 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말렐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